자, 그다음에 한번 책한 좀 정리하고요. 자, 그다음에 보면요. 우리 아까 이어서 하던 게 충격량이었어요. 자, 아무거나 해줄게요.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은 힘 곱하기 시간으로 구한다. 그래서 뭐 기호는 INFT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그죠? 뭐 그래프는 어떻게 민넓이가 충격량이다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단위까지도 쓸까요? 이들의 단위는 뉴턴 세크를 쓴다라고 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이제 잘 들어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얘기할 건 뭐냐면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르게 구하는 방법도 있는데 공식을 쓰기에 앞서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물체에게 충격량이 주어졌다. 그러니까 즉 어떤 물체에게 힘을 주었다라는 건 그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한다는 뜻이에요. 그건 어제 했던 얘기입니다. 물체에게 힘을 주면 반드시 물체는 그러니까 뭐 반드시까지는 아니지만 모양만 변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수준에서는 상황에서는 운동량이 변한다, 그러니까 그 운동 상태가 변한다라는 거고요. 운동 상태가 변한다라는 것은 운동량이 변한다라는 겁니다. 즉 어떤 물체에게 내가 힘을 주면 운동 상태가 변한다. 논리 구조는 이렇습니다. 운동 상태가 변화한다. 운동 상태가 변한다라는 거 운동 상태는 뭐였어? 속력이나 그러니까 어떤 빠르기나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였고요. 그 이야기는 속도가 변화한다. 그치? 그 이야기는 속도가 변한다라는 건 뭐야? 운동량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운동량의 변화가 나타난다.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으로도 구하지만 결론 운동량의 변화량으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말로 좀 해보면요. 상황은 이렇게 상상해보는 거예요. 야구공이 날아와요. 내가 배트를 휘둘러서 야구공을 쳤어. 헛스윙은 생각하지 마세요. 힘을 못 준 거니까. 헛스윙은 말고 어떻게든 정타를 맞추든 비껴 맞추든 아니면 뭐 겨우겨우 맞춰든 뭐든 간에 내가 야구 방망이를 휘둘러서 공을 맞췄다면 맞힌 상황을 생각하는 거야. 내가 야구공을 맞췄는데 공이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이 그대로 날아갈 수 있나요? 불가능한 거예요. 정타를 맞추면 홈런이 날 거고 아무리 비껴 맞아도 조금 떼굴떼굴 다시 스핀이 걸리든 아니면 공의 위를 치면 아래로 처박히든 간에 공은 원래의 어떤 그 움직임과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뭐야? 운동량이 변했다는 뜻인 거죠. 괜찮아요? 또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다 받았던 질문들이에요. 이런 엉뚱한 것들은. 선생님, 만화나 영화 같은 거 보면 갑자기 왜 만화 얘기를 질문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공이 날아오는데 야구 배트로 공을 맞췄지만 야구 배트는 부서지고 공이 그대로 갈 수는 없나요? 상황은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그게 만약에 실제라면 야구 배트가 부서질 수도 있어요. 공이 그대로 갈 수도 있어요. 대신에 그때 공의 속력이 조금은 느려지겠죠. 마치 뭐 종이를 뚫고 간 총알. 총알이 종이를 뚫고 가더라도 총알의 속력이 아주 약간은 줄어들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상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종이를 A4 용지를 무수히 많이 쌓아놓고, 그치? 무수히 많이 쌓아놓고 총알을 거기다 총을 쏘면 언젠간 총알이 멈추겠죠. 뭐 몇천 장, 몇만 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언젠가 멈출 겁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결론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으로도 구하는데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수학 시간에 뭐로 배웠어요? 나중 빼기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을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값으로 구합니다.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값.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면 충격량의 힘 곱하기 시간으로도 구하지만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으로도 구한다.
두 번째로도 구한다. 운동량의 변화량으로도 구한다. 지금 이게 중요한 거고요. 예시를 좀 들어볼까요? 예시를. 자, 여러 가지 이제 예시들이 이제 있을 수 있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공이 굴러가고 있어요. 공이 예를 들어서 5kg짜리가 4m/s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공을 5kg이면 사실 발로 차면 안 되지만 발로 뻥 찬 거예요. 발을 어떻게 그려야 돼? 죄송해요. 이게 좀 제 실력이 약해요. 몰라. 공이 이게 왜 갑자기 콩나물이? 그렇지? 하여간 이제 뭐 발로 뻥 찬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이 나중에 충격을 받은 다음에 공의 속력이 간단하게 할까요? 6m/s가 돼서 굴러가더라라는 상황. 이라면 이때 뻥 충격을 받았잖아. 이때 받은 충격량은 어떻게 구하느냐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충격량은 얼마? 그런데 충격량을 구하려면 그죠?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나중 운동량과 처음 운동량을 알고 있어야 되고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방향을 설정해 주라고 했습니다. 방향을 설정한다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야기하는 거고 쭉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공의 처음 운동량 P라고 쓰겠습니다. 처음 운동량은 얼마야? 질량 5kg 곱하기 처음 속력이 플러스 4m/s였으니까 결과값이 플러스 20 kg/m/s 됐죠? 나중 운동량이 얼마야? 라고 한다면 나중 운동량 질량은 5kg으로 동일하고요. 그때 속력이 플러스 6m/s가 되었으니까 그지? 운동량이 플러스 30kg/m야. 충격량은 어떻게 구하라고? 나중 빼기 처음. 즉 충격량 I는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나중 운동량 플러스 30 단위 생략합시다. 빼기 처음 운동량 플러스 20 하면 얼마? 플러스 10 나오고요. 우리가 충격량의 단위는 뭘 썼어? 뉴턴세크 썼죠? 그대로 뉴턴세크 쓰면 돼요. 그러니까 이때 받은 충격량을 플러스 10뉴턴세크인 건데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지. 아니 여기서는 단위가 왜 갑자기 바뀝니까? 단위는 바뀐 거는 맞는데 1kg/m는 그대로 1뉴턴세크예요. 됐어? 그냥 같은 거야. 단위 같은 거야. 왜 그런지 보여드릴 수 있지만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할게요. 1kg/m는 1뉴턴세크야. 마치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 물 세제곱미터. 물 1세제곱미터는 물 1리터랑 같은 거잖아. 그냥 같은 거잖아. 그런 거야. 1kg/m는 1뉴턴세크예요. 10kg/m는 10뉴턴세크입니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때 받은 충격량은 10이다. 됐어? 그러면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한번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겠죠. 사실 요것 때문에 우리가 방향을 여태까지 이야기한 건데 이번에 공이 굴러오다가 벽에 콩 부딪혀서 다시 튕겨져서 나가는 상황. 그러면은 이때 공은 벽에 충격을 받은 거겠죠. 공 똑같이 해봅시다. 질량 5kg짜리가 원래 6m/s로 굴러오다가 튕겨져 나갈 때는 2m/s로 튕겨져 나가더라. 어떤 요런 상황. 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첫 번째 충격량을 구하고 싶으면 일단 먼저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오른쪽을 진짜로 진지하게 난 오른쪽 플러스가 진짜 너무 싫어. 죽여도 싫어. 때려 죽여도 싫어라고 한다면 왼쪽 플러스 놔도 돼. 대신에 문제 푸는 동안 계속 왼쪽을 플러스로 놓고만 풀면 결과값은 변하지 않아요. 문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결과값은 변하지 않는데 일단 보여드릴게요. 충격량을 구하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처음 운동량 그리고 나중 운동량 구해서 그것을 빼야 됩니다. 처음 운동량은 질량 5kg 곱하기 플러스 6m/s. 그래서 단위 생략할게요. 처음 운동량은 플러스 30. 근데 나중 운동량은 얼마야? 질량 5kg 곱하기 나중 속도 얼마야?
마이너스 2m/s예요. 괜찮아요? 괜찮아? 그러니까 이 녀석의 나중 운동량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격량이라고 하는 건 나중 빼기 처음이지? 나중 10Nm 빼기 플러스 30이에요. 그럼 충격량이 얼마야? 마이너스 40Nm가 되는 거예요. 충격량은 마이너스 40Nm예요. 이런 경우. 자, 마이너스는 뭐야? 정신우 씨, 마이너스는 뭐예요? 그냥 뭘 얘기하는 거야, 마이너스? 음수? 여기서 진짜 음수? 우리 여태까지 마이너스 뭐라고 했어? 왼쪽이야. 그냥 방향을 의미하는 거야. 진짜 여기에서 음수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음수로 썼지. 그리고 계산할 때도 음수인 것처럼 반영했지만 사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방향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마이너스를 어디로 정했어? 어느 방향으로? 왼쪽으로 마이너스를 정한 거죠. 그러니까 얘는 충격량의 방향. 충격량이라는 건 힘을 준 거잖아. 힘을 어디로 줬다는 거야? 왼쪽으로 줬다는 거고요. 이 40N가 그 충격량의 크기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마이너스 40N라는 건 왼쪽으로 40만큼 충격을 줬다는 뜻인 거예요. 왼쪽으로 40만큼. 잠깐만. 쓰는 시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너무 배려를 안 해주세요. 쓰는 시간을 제가 따로 드릴 테니까 잠깐만요. 장난이고 보면 이렇게 해석해도 돼. 공이 잘 봐. 공이 오른쪽으로 그냥 단순하게 30 정도로 오고 있었어. 근데 벽은 얘를 왼쪽으로 40으로 친 거야. 됐어? 30 정도로 오는데 왼쪽으로 40만큼 충격을 주니까 공이 왼쪽으로 10으로 가더라. 됐어요? 다시 한 번 더. 오른쪽으로 30으로 오는 녀석을 왼쪽으로 40만큼 충격 주니까 이제 10으로 가더라 라는 거예요. 30 빼기 40은 마이너스 10이니까. 됐어?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이어서 적어보세요. 이어서 할 게 많아요. 이제 일단 적어보세요. 그리고 한번 선생님 저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면은 바로 또 얘기해 주세요. 오늘 이게 진짜 다 힘들어. 다 힘들어 하시네요. 자, 오늘 저희는 끝난 거 아니에요. 오늘 집에 가서 이게 막 적은 게 많잖아. 수학 시간에는 요새는 첫 시간 수학이죠. 항상 9시. 수학에서 뭐 해? 요새 뭐 배워요? 수학 시간 뭐 배워요? 2차 함수. 어렵네요. 그죠? 오늘 집에 가서 2차 함수 배운 거. 그 다음에 우리 앞타임 뭐였어? 국어야, 영어? 국어였어요? 뭐 국어 시간에 배운 거. 그 다음에 과학 시간에 이렇게 쫙 쓴 거를 어머니 아버지한테 보여주세요. 어머니랑 아버지 중에 보통 아버지가 조금 더 유하신가요? 그러니까 엄하신 분 말고 유하신 분한테 보여드리세요. 그리고 딱 얘기를 하세요. 만약에 엄마면 엄마 지금 집에서 큰딸 뭐 아니면 큰 아들 아들이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해. 아니면 아버지 제가 진짜 이렇게 열심히 해요. 빨리 저 갈비 사주세요. LA 갈비. 나 아니면 나 못해요. 나 지금 일주일 하니까 내가 솔직히 아버지 좀 어머니 아버지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나 지금 만 14세인데 14세인지 15세인지는 모르겠지만 나 만 15세고 이 세상에 태어난 지 15년 20년도 안 됐는데 아침 9시부터 나 5시까지 이거 이대로 못 살아. 빨리 좀 맛있는 거 사줘. 그렇지. 하실 거죠? 유하신 분이 안 계세요. 아니 뒤에 해야지. 유하신 분이 두 분이 안 계세요. 그러면 당신도 유하지 않은 거니까 기세로 한번 눌러볼 수 있다는 거,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야. 그렇죠? 뭐 이렇게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지만, 그 부모의 그 자식이 나왔겠지.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리고 이렇게 또 많이 썼던 게 명절이나 이럴 때 이제 제가 이제 뭐 괜히 명절 때 이제 어디 이제 뭐 외가나 친가나 이렇게 가면 친가는 조금 이제 분위기가 조금 좀 어려워서 보통 외가가 조금 더 친하지 않아요? 고모보단 이모가 조금 더 날 잘 대해주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가 가면 괜히 은근슬쩍 공부를 좀 해요.
열심히 하지는 않아. 조금 하는 척 하는 거야. 저 때는 근데 좀 좋았던 게 스마트폰도 없어서 그냥 좀 공부 잠깐 해도 괜찮았어. 그럼 잠깐 하고 있으면 이렇게 뭐 이제 막 다들 뭐 외할머니나 아니면 이모나 와서 이렇게 뭐 아우 우리 저기 큰 조카가 제가 첫째거든요. 큰 조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이모 빨리 큰 조카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느라고 나 진짜 힘들어 빨리 용돈 줘. 나 요새 데이트할 돈도 없어 빨리 줘. 그럼 이제 그 이모가 아유 쌍놈새끼 그러고 이제 얼마 찔러주죠. 그럼 찔러 받은 거를 엄마한테 얘기해야 돼. 안 되는 거야. 절대 안 되는 거야. 아닌 거야. 아닌 거야. 아닌 거야. 아닌 거야. 그치? 그치? 왜 내가 열심히 해서 번 거를 왜 엄마가 가져가세요? 그죠? 그치? 그래서 이모한테도 이모 괜히 저 앞에서 엄마 보는 데서 10만 원 만약에 줄 거면 나한테 8만 원만 줘. 그게 나한테 더 좋아. 왜? 이모도 2만 원 주고 아니 5만 원 나한테 줘. 어차피 10만 원 줘봤자 나한테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거 아무것도 없어. 나한테 그냥 5만 원 줘. 그럼 이모도 5만 원 덜고 쌤쌤이야. 좋은 거야. 그치? 윈윈이야. 얘기하는 거야. 이모는 됐고 오늘은 집에 가봤자 이모 고모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한테. 그럼 이런 거는 오히려 당당한 건 아버지한테. 아버지 진짜 힘들어요. 맛있는 거 사주세요. 어? 여러분들 뭐 근데 여기에서 또 이러면 안 돼. 눈치 없이 뭐 아버지 뭐 마라탕 사주세요. 이 지랄 하면 안 돼. 아버지 별로 안 좋아하실 거야. 좋아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좋아하시면 좋은 거지만 뭐 괜히 그러면 아 그걸로 되니? 그게 뭐 그러면 안 돼. 그치? 잘 집에서 또 집에 갔는데 엄마 아버지 또 뭔가 심각한데 거기다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한번 이쯤 되면 해도 돼. 자, 다 쓰셨죠? 그죠? 쓰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그 저희 엄마 아버지한테는 특히 엄마한테는 제가 이렇게 막 좀 요구했던 적도 있지만 저희 모친께는 못했던 적도 많아요. 왜냐면은 좀 엄마가 좀 기가 세셨던 것도 있고 제가 좀 살면서 잘못을 굉장히 많이 저질렀어요. 살면서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잖아. 집에서 잘하시죠. 그죠? 그죠? 건희 씨 집에서 어머니한테 뭐 잘못하고 이런 거 없잖아. 만들어지지만 않는 거 아닌 거 같아요. 만들어지지만 않으면 무슨 말이야? 그럼 잘못할 상황만 없으면 그죠? 어거지로 좀 만들어서. 어거지로 만들면 뭐 아니 어머니가 어거지로 좀 만드세요? 그렇게 또 왜 갑자기 공식적으로 카메라 켜는데 안 보셔서. 그렇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잘못한 거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학원 잘 와가지고 9시 와서 5시까지 잘 듣잖아. 그렇죠? 그 뒤에도 뭐 공부하러 가시고. 그죠? 갑자기 딴 얘기가 좀 하나 하고 싶어지는데 해도 되나? 하나만 해도 돼요? 하나만? 그 여러분들은 근데 학원을 좀 빠져본 적이 있어요? 도망가 본 적? 없어? 은세 씨 진짜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뭐 얘기할까요? 제가 학교를 처음 빠졌던 날, 학원을 처음 빠졌던 날, 아니면은 뭔가 심각해진 날, 진짜 절정에 다다른 날. 넷 중에 뭘 얘기할까요? 유민 씨 뭐 얘기할까요? 1, 2, 3, 4. 다 얘기는 안 돼. 우리 수업은 나가야 돼. 빨리 골라주세요. 4개 중에 뭐 얘기해? 1, 2, 3, 4 중에 골라봐. 4번 절정에 다다른 날. 절정에 다다른 날은 뭐냐면 그 전에 근데 배경이 필요한데 죄송해요. 3번을 얘기할게요. 3번. 제가 처음으로 이제 뭔가 큰 일이 일어난 날. 아마 근데 그때가 제가 좀 많이 그때부터 잘못된 길로 접어든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중학교 1학년이에요. 중학교 1학년 때 뭐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러니까 학교가 끝나고 집에 왔어요. 근데 집에 왔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집에. 뭐 엄마가 없는 거야. 그렇죠? 집에.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지. 뭐 어디야? 그랬더니 뭐 밖이래. 알겠어. 그랬더니 이제 제가 그날 스케줄이 뭐였냐면 학교 끝나고 이제 뒤에 무슨 과목이 정확하진 않은데 아마 영어였던 것 같아. 영어 과외를 그룹 과외. 어떤 그 영어 선생님 집에 가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이제 한 3-4명이 모여서 과외를 하는 수업이 있었는데 또 여기서 배경 지식이 필요한 건 저희 모친이신 이제 박지영 씨. 저희 모친은 아주 극성이신 분이었어요. 여러분들 어떤 그 부모님들도 좀 극성이신가요? 아마 제가 그래도 지금 강의를 12년부터 지금 거의 13년 하고 있는데 저희 모친보다 극성이신 분은 아직 못 봤어요. 그러니까 뭐 일단
저희 모치는 어떤 정도로 극성이었냐면 요 얘기만 하나만 더. 어떤 정도로 극성이냐면 이 에피소드에 연관이 돼 있는데 수행 평가 같은 것도 다 챙기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음악 시간에 리코더 시험 본다. 그러면은 리코더 과외를 부죠. 아니 저희 집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잘 사는 게 아니야. 야, 니 잘 산다고 그게 아니고 저런 거 있잖아. 엄마가 또 발이 넓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연지 엄마 뭐 저기 저 누구 저기 큰 딸이 어디 뭐 큰 딸이 뭐 음대생이라며 아 그럼 내가 이렇게 한 4명 이렇게 모아 볼 테니까 이렇게 한 달만 딱 4번만 해가지고 우리 집에서 수업해서 리코더 좀 수업하고 용돈도 받아가. 그러면 뭐 걔가 할까 저기 언니가 잘 얘기해줘봐. 그런 느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어머니들끼리. 그치 리코더 연습. 리코더는 뭐 사면 되니까. 장구도 막 저기 주민회관에서 장구 빌려가지고 장구 한 달 동안 경기도서 한푼 벌어라 지랄 막 이렇게 막 하고 그 다음에 막 뜀틀 시험이었더니 집 앞에 이제 그 체육관 이제 그 관장님한테 쇼부 봐가지고 뜀틀 막 연습하고 하여간 이제 그런 건데 그런 상황이에요. 집에 이제 영어 과외를 가기 전에 엄마랑 통화를 해보니까 엄마가 뭐라 그랬냐면 너 그때가 딱 그 리코더예요. 너 리코더인지 단소인지 지금 정확하지가 않는데 하여간 리코더라고 할게. 너 그 리코더 몇 번 연습하고 놀다가 과외 가라고 한 거야. 상황 이해되셨죠? 리코더 연습 한 10번 불고 그 다음에 조금 놀다가 뭐 거기 식탁에 있는 거 알아서 챙겨 먹고 과외 가라.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질문. 여러분들. 리코더 연습. 아까 사건이 벌어지지만 않으면 벌어지지 않는다는 이건씨. 리코더 연습하고 가요? 그냥 가요? 리코더 연습하고 놀아? 안 하고 놀아? 안 하고 놀지. 집에 아무도 없는데. 당연한 거 아니야? 전 인간의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만 쓰레기야? 아니라고 믿어요. 그죠? 인간의 본성. 리코더 연습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안 했어요. 그런데 안 하는데 이제 그 전에 또 알아야 되는 거. 제 방에 가면 책상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책상이 뭐 이렇게 있겠죠? 당연히 이렇게 있겠지, 그치? 엔간하면. 그래서 나는 알고 있었어. 원래 제가 책상 정리를 잘 안 하지만 리코더는 이 둘째 칸, 요 정도에 요렇게 꽂혀져 있어. 항상 그 자리에 놨었어. 그리고 저는 컴퓨터가 방에 안 있고 거실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여간 2시간인지 3시간인지를 컴퓨터가 좋은데 하다가 게임을 엄청 하다가 과외를 간 거예요. 그럼 이제 과외가 끝났죠. 나왔어요. 엄마한테 이제 전화가 왔어. 너 어디야? 너 과외 끝났어? 끝났어. 너 아까 리코더 연습하고 갔어? 그래서 아니다. 너 아까 리코더 연습하고 가라는데 왜 안 했어? 나 아까 했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쩔 수 없어. 근데 이제 부모님들도 한 번은 봐주세요. 원래 어른의 국룰이야. 애들의 국룰이야. 그가 합의된 룰이에요. 애들은 한 번은 봐준다. 이게 때에 따라서 2번까지도 봐준다가 이제 그 애들의 룰이에요. 애들은 원래 그런 거야. 미성년자는. 그래서 엄마가 너 왜 안 하고 갔어? 나 했는데? 너 리코더 연습했어? 나 했어. 너 진짜 했어? 똑바로 얘기해.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또 어떻게 해요? 그거 있죠. 방귀 낀 놈이 성내. 역정내. 했다니까. 근데 왜 저러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알고 봤더니 어떻게 했냐면 엄마가 연습하라고 리코더랑 악보를 싹 여기다 해놓고 간 거예요. 근데 이게 그대로잖아. 그대로. 그러니까 엄마가 안 한 걸 안 거죠. 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꺼내는 건 너 막 이렇게 얘기했어. 설명을 한 거야. 그래서 속으로 지읒됐다. 너 집에 와서 봐. 집에 갔죠. 근데 이제 결론이 그 상위 과정은 이제는 이제 거의 절정에 치달은 건데 절정의 사건을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하여간 이제 그래서 결론은 엄마가 우셨어요. 그러니까 너가 안 할 수 있다. 근데 너는 네가 리코더 연습을 안 해놓고 거짓말을 하면서 너 어떻게 나한테 소리를 지르냐.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제 눈물을 흘리셨어요. 굉장히 슬퍼지나요? 그때 이 중학교 1학년이면 몇 살이야? 14살인가요? 14살. 그럼 만 12세야? 저는 신행일이 12월이니까 만 12세.
만 12세의 김영진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했냐면 아 내가 잘못했다. 아 거짓말을 하고 걸리면 엄마가 웃는구나. 아 걸리면 안 되는구나. 아 거짓말을 할 때 아주 철두철미해야 되는구나. 거짓말을 할 때 걸리면 안 되는구나. 그 생각을 이제 한 거예요. 그 생각. 그때 그러니까 엄마가 울면 안 돼. 엄마가 나한테 반 죽여놨었어요. 그때 어머니가 저를 별로 혼내시지 않고 우셔서 그때 저는 머릿속에 잘못된 가치관이 새겨졌어요. 장난이고요. 엄마 탓은 아니에요. 엄마 탓은 아니에요. 근데 진짜로 속으로 그때 생각했었어요. 아 걸리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 뒤로 아주 철두철미하게 거짓말들을 했고요. 학원에 빠지거나 할 때도 아주 철두철미하게. 그러다가 한 번 걸렸어. 한 번. 그때도 또 이제 그때는 고2였어요. 고2. 근데 이제 그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거는 다음에 하고요. 아니 그것도 알겠어. 빨리 얘기할게. 고2 때 그 이제 학교 독서실을 간다고 해놓고 PC방을 간 거예요. 근데 이제 학교 독서실을 가야 되는데 큰 길 사거리 여기 이제 앞에처럼 그리고 이게 저희 뭐 예를 들면 우리 학교 고등학교 여기 독서실을 가야 돼. 그리고 PC방 그리고 내 집은 뭐 이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했냐면 큰 길을 안 갔어요. 뺑 돌아서 갔어요. 항상 갈 때 PC방에 갈 때. 이렇게 뭐 이렇게 가면은 여기 가다 이렇게 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뺑 돌아갔어. 근데 그날은 이렇게 엄청 무더운 여름날이었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쪽 길은 여기는 나무 그늘이나 이런 게 있는데 이쪽은 길이 이렇게 나무 그늘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갔네. 근데 그게 이제 백화점 앞에 사거리였어. 엄청 큰 사거리. 내가 이렇게 건너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걸 엄마 친구 누가 본 거야. 거기 이제 문방구 엄마가 이제 또 발이 넓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동네 상가에 있는 아줌마들하고 다 친한데 거기에 이제 오렌지 문방구 아줌마가 날 본 거야. 하필 그때도 또 왠지 모르겠어. 되게 튀는 색깔의 옷을 입었어. 노란색 셔츠를 입었나 그랬어. 난방을 냉병을 PC방 갔는데 왜 이렇게 꾸민 것도 아니야 심지어. 그래서 본 거야. PC방 가서 이제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는데 또 전화가 오는 거야. 엄마가. 화장실에 가서 받았죠. 왜? 연기했지. 연기해야지. 왜? 너 어디야? 나 독서실. 왜? 너 독서실 맞아? 독서실이야. 왜? 빨리 말해. 아니 너 독서실 맞냐고. 딴 데 간 거 아니야? 독서실이라니까. 왜 그래? 너 똑바로 말해. 진짜 독서실 간 거 맞아? 독서실이라니까. 3살 버릇이 어디까지 맞아? 너 그 오렌지 아줌마도 봤대. 속으로. 내가 왜 그때 한 5년 전인가요? 4년 전에? 4년 전에 내가 그렇게 깨닫고 왜 또 철두철미하지 못했는가? 집에 가서 또 엄마가 이제 두 번째로 그때 다시 한번 느꼈죠. 더워도 살갗이 다 타는 한이 있더라도 철두철미해야 되는구나. 갑자기 딴 얘기 했습니다. 왜 근데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죠 제가? 왜 저 고해성사를 왜 했죠? 잘 모르겠습니다만 쭉 가봅시다. 그 다음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빨리 하겠네. 그래서 요거 예시까지는 이제 다 쓰셨을 것 같고요. 저희는 51페이지로 가볼게요. 51페이지에서는 이제 충돌과 안전장치라고 해놓는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요거 좀 다 지울게요. 지우고 쓰겠습니다. 이만큼만 지워보면 충돌과 안전장치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볼 만한 건 뭐이냐면요. 어떤 충돌했을 때 안전한 충돌인데 어떻게 안전해?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충격을 받는 힘을 받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더 안전한 경우와 안전하지 않는 경우 그런 걸 이제 따져보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자동차 사고가 나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운전자 입장에서 자동차가 전봇대에 박았을 때 에어백이 터지는 경우 터지지 않는 경우 에어백이 터지면 푹신하게 에어백이 충돌하니까 내 몸이 온전하지만 에어백이 터지지 않으면
내 몸이 안전하지 않겠죠. 내 몸이 이제 마디마디 부서질 겁니다. 어떤 그런 상황. 뭐 그런 것도 이제 비교를 해볼 건데 처음 이야기할 거는 뭐냐면 첫 번째는 자, 충격량이 일정한 상황을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충격량이 일정하다라는 거는 도대체 뭔 소리냐? 말 그대로 어떤 물체가 받는 충격량 그것은 힘 곱하기 시간인데 이 충격량이라고 하는 값 자체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충격량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충격량이 100이라고 한다면 힘 곱하기 시간 그냥 어떤 힘 곱하기 시간이더라도 100이 되겠죠. 힘이 1이면 시간이 100초. 힘이 2면 시간이 50초. 힘이 10이면 시간도 10초. 힘이 100N이면 시간은 1초. 즉 일정한 상황이라면 힘과 시간은 서로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힘을 받는 시간에 따라서 힘을 받는 시간에 따라서 물체가 받는 힘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물체가 힘을 세게 받으면 큰 힘을 받으면 모양이 많이 변하고요. 물체가 작은 힘을 받으면 모양이 적게 변합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예시는 계란을 떨고요. 계란, A 계란, B 계란이 있고 동일한 높이에서 자유낙하 시킬 겁니다. 상황은 이해되셨죠? 그렇죠? 그런데 A는 아주 딱딱한 시멘트 바닥에 떨군다라고 한번 해보고요. B는 푹신한 방석에 떨군다. 그래서 아주 적절한 높이에서 떨어뜨렸더니 A는 깨졌고 B는 깨지지 않은 상황. 상상은 가실 거예요. 이 정도는 그렇지? 그런 상황이 있다면 도대체 왜 시멘트에 떨어진 계란은 깨지는데 방석에 떨어진 푹신한 방석에 떨어진 계란은 깨지지 않느냐? 자,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시멘트 바닥에 떨어지는 녀석은 그 힘을 받는 시간이 짧아요. 시멘트 바닥에 떨어지는 녀석은 콩 떨어지니까 시간이 작고 받는 힘 자체가 커집니다. 방석에 떨어지는 녀석은 푹신하게 부딪히다 보니까 바닥으로부터 받는 그러니까 바닥으로 받는 힘을 받는 시간 자체가 길어져요. 그러니까 받는 힘이 작아져. 자, 무슨 얘기냐면 이 둘이 받는 충격량은 서로 같아요. 반드시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충격량이라고 하는 건 운동량의 변화량인데 이 계란 두 개가 바닥에 도달했을 때의 운동량이 같을 거고요. 결국에 멈춰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그럼 같은 계란이니까 같은 계란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으니까 받는 충격량이 같아. 그런데 이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은 힘 곱하기 시간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이 계란들이 힘을 받는 시간을 보니까 방석이 더 길다. 그 이야기는 힘을 받는 크기 자체는 방석이 더 작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뭐라고 이야기할 거야? 계란이 깨지냐 안 깨지냐는 계란이 깨지냐 깨지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건 충격량인가요? 아니에요.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충격량이 엄청나게 크더라도 힘을 받는 시간도 졸라게 길면 그죠? 깨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물체가 받는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은 물체의 모양 변화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물체의 모양을 변화시키는 건 어제 이야기했던 얘기였죠? 물체의 모양을 변화시키는 건 그냥 힘이에요. 힘밖에 없어요. 충격량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힘이 크냐? 모양이 많이 변한다. 힘이 작다? 모양이 거의 안 변하니까 계란도 우리가 인식하기는 쉽지 않지만 탄성이 있을 거예요. 모양이 어떤 탄성 범위에서 변하면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고 그것을 넘어가면 깨져버리는 거예요. 계란 자체가. 그래서 시멘트에 떨어진 방석에 떨어진 계란의 어떤 모양 변화와 관련된 건 시간에 따라서 받는 힘의 크기, 그치? 계란이 받는 힘에 따라 방금 썼던 거야. 다시 쓰는 거야. 모양 변화가 결정됩니다. 모양 변화 정도가 결정이 됩니다. 물체가 받는 충격량 아무런 상관이 없죠. 자, 한번 일상생활에서의 예시를 들어보자면요. 우리가 뭐 저런 거 있겠지. 내가 만약에 높은 데서 떨어져. 너무 높은 데 말고 좀 뭐 이런 데서 내가 떨어지면 이렇게 점프를 하면 앉았다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야? 이 어떤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량을 줄이려. 알겠어요. 야, 우리가 여러분들 그 문틈이 있으면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이렇게 올라가 있었어요?
여기서 살았어? 저는 엄청 올라가 있었어요. 엄청나게. 올라간 적 없어. 은수 씨 올라갔었어? 저 맨날 올라가 있었어. 맨날 떨어지면 너 저기 쌍놈 새끼가 떨어져서 무릎 다 아작나야지 거기 안 올라가지. 근데 아작난 적이 없으니까 계속 올라갔고 떨어지면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모든 아이들이 배운 적도 없지만 무릎을 굽혔다가 일어나요. 무릎을 빳빳한 상태로 떨어지면 다 아작나겠죠. 그렇죠? 왜? 무릎을 굽혔다가 핀다라는 것은 내가 받는 힘을, 그렇지? 내가 힘을 받는 시간을 늘리고 받는 힘의 크기를 줄이는 예시인 거예요. 제가 자꾸 야구로 예시를 들지만 전 야구는 사실 잘 모릅니다만 야구공을 받는 포수, 팔꿈치를 빳빳하게 피고 받으면 아작나는 거야. 공 받을 때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이유는 힘을 받는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힘 크기 자체를 줄이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죠? 뭐 범퍼카 딱딱하면은 뭐 콩 부딪히면서 다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아작나는 거지. 타고 있는 사람들. 범퍼가 푹신푹신하는 거고. 더 이야기 안 해주겠죠? 그렇죠? 납득이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충격량이 일정한 경우는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마지막 이번에는 충돌과 안전장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번에 힘이 일정한 물체가 받는 힘이 일정한 경우 그런데 이때 충격량에 작용하는 충격을 주는 힘을 충격력이라고 해요. 말장난 같지만 충격량과 충격력은 다른 거지. 힘 역자니까. 그치? 힘이 일정한 경우는 그럼 뭔 소리야?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으로 구하는데 이때 이 힘을 충격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항상 똑같다면 힘이 일정하다면 예를 들면 힘이 10N으로 고정되어 있다면 힘을 주는 시간이 1초면 충격량 10, 2초면 20, 3초면 30, 4초면 40. 즉 충격량과 시간은 정비례합니다. 정비례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었던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요. 힘이 일정할 때 힘을 주는 시간이 길어지면 운동량도 많이 변해요. 뭔 소리야? 자,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한번 예시를 들어보자면 티모 아세요? 너무 내가 공부만 하지 말라고 했잖아. 알겠어요. 원주민, 그죠? 어떤 아마존에 있는 원주민들이 자 놀랍게도 사람이고 주둥이에요. 사람 눈입니다. 대롱에다가 독침을 넣고 쏘는 상황. 상상은 가세요? 쏘는 거예요. 짧은 건 쏘는 거고 길면 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A와 B라고 했을 때 자, 이 두 사람의 주둥이 아구 힘은 같은 거야. 부는 힘은 같은 거야. 독침이 날아갈 때 여기 있는 독침이 쭉 가서 발사될 때 A랑 B 중에 누가 더 멀리 가요? B가 더 멀리 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 독침이 날아가는데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그렇지? 자 비교를 정확히 이제 좀 장난기 빼고 얘기하자면 A와 B의 어떤 그 독침이 받은 충격량 그리고 그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인데 이들이 독침에게 힘을 주는 시간은 같아요. 죄송해요. 주는 힘의 크기는 같아요. 그런데 힘을 주는 시간이 B가 더 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침이 받는 충격량 자체는 B가 더 크고요.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량의 변화량이었으니까 이 대롱을 탈출할 때, 대롱을 빠져나갈 때의 독침의 속도가 B가 더 커요. 우리 어제 얘기했던 거잖아. 수평으로 공 던질 때 살살 던진 거, 졸래 세게 던진 거. 떨어지는 시간은 같지만 누가 더 멀리 가? 세게 던진 게 더 멀리 가요. 그러니까 A보다 B가 더 멀리 갈 수 있는 겁니다. 비슷한 예시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대포가 있으면 이것은 포신이라고 그래요. 뭐 알아야 되는 말은 아니에요. 포신이 길면 길수록 더 멀리 가는 거예요. 대포 아래다가 힘을 주는 작약이죠. 그 작용을 통해서 화약을 통해서 힘을 주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 다음에 총 같은 경우에도 권총보다는 그렇지 더 긴 총이 장총이라고 그냥 부를까요? 총열이라고 불려요. 총열이 길수록 어떤 총의 사정거리가 더 길어집니다.
혹은 예를 들어서 어머니 아버지 뭐 아니면 그냥 우리 야구 저 진짜 잘 야구 모르는데 야구가 제일 적절해서 그래. 야구가 만약에 오타니 아저씨가 홈런을 쳐. 그럼 오타니 아저씨가 있다가 야구공 날라오는데 툭 쳤더니 홈런이 나요?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야. 길게 치겠지. 툭 쳤는데 날아 말이 안 되는 거야. 그치? 길게 치면서 오랫동안 힘을 주면서 야구공에게 힘을 주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야구공의 운동량이 많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아가는 거고요. 부모님 중에서 골프 치시는 분들 아버지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아빠 공을 멀리 보내려면 드라이버 칠 때 뚝 쳐야 돼? 길게 쳐야 돼? 길게 쳐야 돼. 그죠? 그죠? 그러고 아버지한테 그럼 아빠는 길게 치고 있어? 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럼 오늘 갈비 못 먹습니다. 알아도 잘 안 돼요. 됐습니까? 이것도 저희는 일단은 이야기는 다 했는데 마지막으로 예시를 볼까요? 아닙니다. 저희는 그러면